조합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국은 외국과 비유해서 동양의 아일란드라든지 또는 이탈리아라든지 이렇게 설명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동양의 아이리시다, 아일랜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매우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것과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이탈리아와 비슷하다는 것은 같은 반도다,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그렇고, 또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독일이다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이 강한 점,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된 점을 가리켜서 이걸 다 종합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일랜드 사람들처럼 아주 격정적이면서도 독일 사람처럼 부지런하다, 그러나 이탈리아처럼 반도적 정치 상황에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국 기자 출신, 영국 기자인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는 마이클 브린이라는 분은 탄핵 사태 때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이 격정적인 정서를 가리켜서 야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선동된 대중 정서를 갖게 되면은 마치 야수처럼 활동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린다. 법치를 무너뜨린다. 이 선동된 언론, 대중정서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은 대중정서 앞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국회의원도, 나중에는 대통령도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제는 그 대중정서를 만들어내는 게 언론이라는 점입니다. 탄핵 사태 때는 보수 언론까지 좌파와 합세해가지고 선동에 가담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동하는 데는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선동의 뇌관이 뭐냐? 한국에서 선동의 뇌관은 보통 평등, 평화, 민주, 정의 또는 양극화 또는 헬조선 또는 민족, 이런 말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사이는 민족이란 말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일본을 대할 때도, 미국을 대할 때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할 때도 이 민족이라는 정서를 앞세웁니다. 이 민족 정서가 선동이 되면 이 또한 야수로 변해가지고 주로 뭘 무너뜨리느냐?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안보를 무너뜨립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민족이 가진 놀라운 파괴력을 잘 간파한 것이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80년대부터 이 민족을 앞세우면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는 소위 NL 노선을 앞세우면서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을 사로잡은 것이 오늘날 좌파 득세 세상을 만들고 안보적 위기로 몰아넣은 아주 사상적 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이 야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책화된 것이 바로 민족 공조란 말입니다. 6.15 선언에서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김정일 때부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한다, 민족 공조 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좌파 정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 좌파 정권, 즉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민족 공조 노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군도 같은 민족이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북한의 핵은 민족의 핵이다. 민족의 핵은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것이다. 북한의 인권 탄압, 그것은 우리끼리의 문제다. 이것은 죄가 안 된다. 남북한 내 민족 경제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민족 경제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부를 북한에 퍼줘가지고 남북한이 고르게 사는 것.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민족, 북한군도 같은 민족이고 대한민국 국군도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한이 같은 민족군을 만들자. 민족군을 만들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민족이란 감정이 국가라는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은 감정입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국가나 법이나 제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입니다. 감성입니다. 민족이라는 감성이 국가라는 이성, 국가는 제도, 법치로서 운영이 됩니다. 법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야수가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라는 야수를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민족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민족이란 야수를 그냥 죽여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순화시킬 것이냐, 순화시킬 것이냐. 자, 그런데 원래 해방 직후에는 이 자유민주 세력이 민족 세력으로 불렸고 공산주의 세력은 그냥 좌익 세력으로 불려가지고 민족 진영 대 좌익 진영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유민주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즉 민족 전체를 잘 살고 자랑스럽게 만들자는 것이고, 좌익 세력은 민족을 앞세우지만은 김정은 한 사람만 민족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니까 민족 반역이죠.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 민족과 민주가 합쳐지면서 마치 저들이 정의로운 세력으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란 말을 그럼 어떻게 제대로 쓰든지 가짜 민족주의를 무력화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면은 또한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심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족을 가장 많이 죽였다. 우리 민족 역사상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이 세 독재자는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까지 일종의 난쟁이로 만들어가지고 키는 남한보다 10cm 짧게 만들고 평균 수명은 10년 덜 살게 만드는 민족을 왜소화시키고 열등화시킨 그 범죄자, 따라서 민족 반역자죠. 그렇다면은 간단합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로 규정해야 됩니다. 민족 반역자와 자칭 민족 공조하자는 남한의 좌익 세력은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뭐냐? 김정은 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 남북한의 8천만 민족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럼 1대 8천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대 8천만. 이렇게 되어야 민족이란 말이 야수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법치, 자유, 재산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방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도 민족 반역자. 요 말만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민족이란 말이 야수가 되어가지고 민족이란 감정이 국가라는 이성을 붕괴시키는 사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